계속 정신적으로 똑바로 근무하시오, 똑바로 근무하시오, 똑바로 근무하세요.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은 고발 대상이 되는 거야. 이거 정신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처럼 감시 근무하잖아요. 감시하는 업무가 있고 시설 쪽에서 방제실이라든가 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형태가 있죠. 그걸 단속적 근무라고 하는데 감시 단속적을 줄여가지고 감단 근무라 그럽니다. 이제 감단 근무로 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막 불법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단 근무를 안 했을 때는 지금 최저임금을 만약에 10,000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26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내 근로계약서에 감단 근로계약을 안 했어. 감단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불법입니다. 불법.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10,000원씩 해서 266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네이버나 찾아보시면 계산되는 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요즘 아주 정확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씩 해서 266만 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내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누구든지 써야 돼요. 만약 근로계약서 안 됐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266만 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것은 감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단 계약을 안 하고 근무하면 무슨 수당이 나가느냐? 초과수당, 할증수당이 나가요. 할증수당. 할증수당이 휴일하고 야간에 할증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휴일하고 야간에 할증수당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거예요. 300도 넘을 수가 있고 3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단 계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임금 부담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감단 근무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감시 업무가 어떤 업무냐? 눈으로 그냥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즉 경비실에서 아니면 제가 지금 안내실에 근무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지켜보는 업무하고 제가 지금 편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제가 지금 앉아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막 가끔 설 수도 있죠. 누가 오면 안녕하세요 해서 설 수도 있어. 그래 육체적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러한 근무를 했을 때는 이게 감시 근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떤가? 경비원, 안내원, 또 어떤 경우에 안내는 뭐 주간만 하니까 감단 계약 대상도 안 되죠. 그러면 경비원, 청원경찰들 보면 앉아서 경비실 입구에 앉아가지고 시청 같은 데서 보면 쭉쭉 보고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그냥 뭐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도 참 잘 모르는 분도 있어. 이런 거 아니면 어떤 물품을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감시하는 거, 물품 감시하는 곳 있죠. 이러한 감시하는 근무직들은 이제 감시직 근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단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하면 안 된다. 근데 아파트에서 막 동대표가 말이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아니면 빌딩에서 누가 지나가면서 계속 정신적으로 똑바로 근무하시오, 똑바로 근무하시오, 똑바로 근무하세요.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은 고발 대상이 되는 거야. 이거 정신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드러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당연한 걸로 알고 그냥 근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마어마한 갑질이잖아요. 단속적은 뭐냐? 단속적은 경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설 관리하시는 사람이나 통근버스 운전기사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 나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 나가고 이런 것을 단속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시설 관리는 단속적이 주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간에는 해당이 안 돼요. 주간에는 평상시 근무지. 그러나 야간에는 우리가 대기하면서 일 있으면 나가고 뭐 방제실 같은 데 가만히 일해서 근무하다가 어디 민원이 있으면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단속적이 되는 거예요. 또 간헐적, 간간히 근무하는 거야. 출동 근무를 시설관리, 주야비, 주주야야, 비비 뭐 아니면 막교대인 경우에 내가 주간 근무 시간에는 단속적 근무가 아니고 야간 휴일에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속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휴일하고 야간에 수당이 많이 나가잖아요. 휴일 야간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감단 계약을 승인을 받고 우리는 이러한 업무 외에는 안 시키겠습니다 하는 조건을 가지고
대신에 휴게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당계약 승인을 받아요. 그럼 승인 받는 조건이 있어. 승인 받는데 감당계약 승인은 뭐 여기 근로자들한테 당신의 동의를 얻고 승인 받는 건 없어요. 회사가 이미 시작하면서 승인 받고 운영을 사람을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계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방금 전에 그 근무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휴게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야.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24시간 하고 24시간 쉬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면 야간 근무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을 때 휴게 시간을 보장을 해 주는데 어떻게 보장해 줘야 되냐면 16시간 근무를 하는 거야. 이틀치 근무하는 거잖아요. 24시간 근무는 8시간 8시간씩 근무하는 거니까 18시간 8시간씩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16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 8시간은 휴게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2시간, 중식, 석식, 그 다음 야간에 휴식 시간 6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휴게 시간은 어떻게 보장을 해줘야 되나? 휴게 시간은 이 사람이 완전히 간섭을 안 받고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실 같은 데 안내 이렇게 붙이잖아요. 지금은 그 휴게 시간이기 때문에 민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급한 것만 뭐 얘기해 달라. 뭐 그런 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 휴식을 하는 거고, 휴식을 하는 곳은 지역노동부에서 와가지고 딱 조사를 해요. 그러면 휴식은 아무 데서나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쫙 펴서 누울 수 있는 침실, 침대 이걸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 내가 휴식을 하는데 휴식할 수 없는 장소, 막 시끄러운 곳, 그러니까 근무하는 방제실 같은 내부에 뭐 소음이 심하고 하면 잠 못 자잖아요. 이런 데는 휴게실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음이 없는 곳, 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근무 서는데 휴식 시간을 근무 서는 장소를 말이야 없으니까 여기 뭐 청소 용품 나누는데 조금 치워가지고 이런데 막 수납하고 물건 적재된 곳에 여기 좀 쓰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안정되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쉬는 곳에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냉난방 시설을 갖춰줘야 돼. 즉 여름에 겨울에 춥거나 아주 덥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곳에 보일러하고 에어컨 달아줘야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또 불법이에요. 안 돼. 그거 외에 뭐 TV 냉장고 같은 거 또 얘기를 합니다. 뭐 TV까지는 뭐 요즘은 핸드폰 보니까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주무시는데 무슨 핸드폰 TV냐고. 그러면 냉장고 같은 것까지는 조사 대상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근데 휴게 장소를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주택 같은 데는 내가 경비실 내에 뭐 뒤에 자리가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아예 별도로 이제 휴게실을 안 마련하고 경비실 안에 별도 뒤에 간이 침상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합의해서 휴게합시다. 대신에 당신 휴식 시간에는 방해를 안 놓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부정 많잖아요. 동대표들이 막 괴롭혀서 부정하는 게, 내가 경비 업무면 경비 감시 업무만 쭉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말이야 관리소장이 소화기 한번 점검해 오시고 밤에 소방 순찰도 한번 도시고 그 업무를 벗어난 거잖아요. 경비 업무를 벗어난 소방의 업무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그거는 시설직 단속직 근무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당신한테 말이야 가서 소방도 보고. 근데 경비들이 어떤 거 합니까? 방송도 해. 방송 안내 방송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근무도 해야 되고 그 현지 사정에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 범위에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업무까지는 하는 겁니다. 그다음 주변 청소하는 거, 뭐 옆에 무슨 재활용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정리하라 그러고. 그런 거는 솔직히 뭐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 둘 다 살아야 돼. 아파트 같은 데는 뭐 막 정년 넘어서 70 된 분들도 막 들어가려고 줄 서불고 하면 아이고 나는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충성파가 나와버리니까 그런 방법은 막을 방법까지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감당계약 부분인데
하여튼 정식적인 승인 절차 안 받고 여러분들이 계약서가 안 되어 있고 부정하게 만약 내가 시설인데 당직 근무 휴일 근무를 서는데 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근무 시간 바운드 안에서 침대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아니면 라꾸라꾸 해가지고 그냥 그 근무지 옆에 펴서 그것도 없는 데도 있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썼다 해도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말 못 하잖아요. 말 못 해. 그러면 그런 걸 수집을 전부 사진 촬영 잘 해놨다가 노동부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근무 중에 살짝 확인해 봐. 이게 내 근무가 맞습니까? 내가 감시 단속적 근무했는데 월급을 이렇게밖에 안 주고 이렇게 근무하면 이게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위배된다 그래. 그러면 일지 같은 거 잘 써놓으세요. 잘 써놨다가 나중에 퇴사할 때 가서 고발해보라. 그러면 월급을 왕창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당하면 거기서 정신 차려서 잘 해줍니다. 잘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불법으로 아직도 운영하는 데가 천지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건물을 봐요. 건물 쓱 지나보면 저게 불법인 건물이구나, 아닌 건물이구나, 제대로 운영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이걸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입니까? 60세 정년해서 퇴사하면 일거리는 없고 살 날은 많고 하니까 그런 자리라도 달라고 아우성치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불법도 그냥 모르고 눈 감기도 하고, 야, 이 세상에 이거 참 미친 세상입니다. 이거 7, 80세도 안 돼서 죽던 시대의 정년 기준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국가에서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다른 부분만 싸우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근무하는 회사 같은 경우들은 아예 국가에서 하기 전에 회사에서 취업 규칙으로 정년 규정을 바꿔버리거든요. 정년 규정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는 게 있고 취업 규칙으로 자기들이 뭐 더 고용하겠다는 데는 누가 말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감단계약 급여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노무법이죠. 노무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할증수당, 이 시간에 무슨 수당 뭐 막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뭐 209시간짜리도 있고 266시간짜리도 있고 뭐 주 40시간, 주 52시간 뭐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제는 많이 이해를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부분은 요즘은 정확하게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그 근로자의 권위라든가 이제 근로 원칙을 어기면 회사가 상당히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근무하는데 내 근로 조건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시설직 근무인 경우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시설직 감시 단속 근무인데 이거 허구한 날 내가 감시 감당 계약으로 계약을 했는데도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간헐적으로 뭐 일 시키는 게 아니고 방제실에서 24시간을 만약 근무를 해야 된다. 뭐 야간 근무를 들어갔는데 휴게 시간이 내 휴게 시간 하면 여러분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됐으면 이제 한번 그걸 갖고 가서 근로계약서를 가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돼. 요즘은 아주 이것에 대해서 비밀도 잘 지켜주고 상담도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회사들, 내가 그 업체에 들어갔는데 아주 그냥 뭐 용역이든 어떤 회사든 크게 큰 회사 있잖아요. 뭐 종업원이 뭐 100명이 200명이 아니고 사업장이 뭐 수십 군데 있고 종업원이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뭐 이렇게 큰 회사들은 아주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빌딩 몇 개 관리하고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본사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이런 데 보면은 규정 자체를 모르고 개판으로 운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개판으로 운영을. 뭐 취업 규칙도 없고 뭐 개뿔도 없어. 그러니까 근무를 어떻게 시킬지도 모르고 뭐 차리긴 차리는데 어떻게 운영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마구 자비로 지금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안내 근무서면서 감단 계약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이라는 건 이제 관리소장을 하면서 이제 운영했던 상식 범위 내에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데가 워낙 그냥 감단 현장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감단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